인사드리겠습니다. 허벌라이프 인터내셔널 프레스 멤버 서지영입니다. 오늘은 어째 여자들이 다 목소리가 이러네요. 반갑습니다. 허벌라이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요. 허벌라이프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서 허벌라이프의 회사와 제품의 안내, 그렇게 허벌라이프도 테스트모니얼들을 진행해 주신 우리 조원수 코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허벌라이프에 대해서는 다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왜 나왔냐면 전 20년 차거든요. 생긴 거는 그렇게 20년 돼 보이진 않죠. 네, 저도 허벌라이프를 좀 일찍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에 허벌라이프를 만난 덕분에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이런 자리 처음 왔다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어디 계세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허벌라이프를 만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낯선데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성격인데 낯선 사람들이 많은 데를 완전 두려워하죠. 그런데 허벌라이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야지 정보를 받는다 그러는 말이 좀 심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그때가 내가 복을 받은 거였구나. 내가 싫고 좋은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어떤 게 좋다 싫다는 제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아프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아느냐면 약하게 태어나야 돼요.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약골인 인자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늘 아팠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혼한 이후에 뼛속까지 망가져야 돼요. 제가 애를 연년생을 낳다 보니까 입덧을 10달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져서 10달이 될 때까지 7kg밖에 늘질 않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15kg가 늘어요. 너무 신기한 몸인 게 어떻게 애를 가질 동안에는 뚱뚱해지지 않고 애를 낳기만 하면 살이 찌는 거예요. 못 먹었던 거를 몰아 먹었나 봐요. 전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귀신처럼 먹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없이 먹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못 먹다가 아이가 낳고 나니까 정상 자기로 돌아와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가진 거예요. 둘째를. 애를 낳는 건 10시간이면 낳았어요. 진통 10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10달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둘째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요.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입덧을 뭐 3주나 4주가 평균치잖아요. 저도 입덧을 하면서 출근을 해봅니다. 한 달을 지나도 입덧이 안 멈추고 2달을 지나도 안 멈춰서 닝게를 맞아가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고 아이를 잃기 직전까지 위험해지니까 이제 다 필요 없이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를 다시 출산 후에는 복귀를 하려고 하죠. 또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애 둘을 낳고 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파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해를 못한 채 했을까? 결혼 제가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애는 제가 낳자고 안 했어요. 남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자고까지 했는데 그게 세트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 거구나. 이걸 애를 둘을 낳고 깨달으면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러면서 철없는 시간을 보냈을 때 화면이 나오죠? 제가 20대 때 그래도 좀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를 보냈어요. 대학에서 공대를 나왔으니까 이성적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치고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성별만 여자였어요. LG 연구소에서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평생 제가 LG의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저는 빨간 피였습니다.
삼성들은 파란 피죠. 전 빨간 피였어요. 제 피가 빨개서 정말 LG를 사랑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못 다닐 일이 외부에서 일어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외부에서 선배님이, 여자 선배님이 저 사직서를 내요. 기획실에다가, 인사기획실에다. 왜 그만두세요? 결혼해요. 그러는데 결혼하고 다니시죠? 라고 철없는 소리를 25년 전에 한 거예요. 그때 지영 씨 몰랐어요? 여기 결혼하면 못 다녀. 누가요? 누가 그런 거 만들어? 회사가 원래 그랬대요. 지금 사람들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남이 사표를 냈는데 제가 우울해졌어요. 어떡하지? 하루 동안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사표를 냅니다. 저희 부장님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왜 그만두니? 결혼합니다. 언제 결혼하니? 앞으로 할 겁니다. 저희 남편하고 연애 중이었거든요. 분명히 결혼을 할 것 같았고 제가 결혼을 하자고 그랬는데 언젠지는 몰라요. 남편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결혼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은 거 확신. 결혼을 꼭 할 거거든요. 그러고 그만두고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가 화내셨어요.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 되겠냐고. 다시 회사를 가라 그랬을 때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그럼 제가 결혼 안 하길 바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요. 아빠한테. 내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든지. 저희 아빠가 돌아 앉으셨어요. 저렇게 생각 없는 애랑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고민을 했죠. 무슨 일을 해야 전문직이 되는지. 공대 나온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제가 너무 부러워하던 홍대 미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그때 정말로 한참 그래픽이 뜰 때 그림을 손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컴퓨터로 그려야 된다.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때 친구가, 제가 백수니까 너 잘됐다,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 나 좀 가르쳐줘 해서 그 친구한테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주면서 프로페셔널 백수놀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굉장히 프로죠. 할 일이 없이 애를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서, 제 속된 말로 야, 너 돌대가리냐?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도 몰라? 내가 너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느니 내가 그림을 배우는 게 빨라 라고 말하는 순간 제 2의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그날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전공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했으니까. 밤새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디자이너로 살고 있을 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같은 20대예요. 제가 26살 때 저와 29살 때 제가 같은 20대 줄에 있었다는 거를 20년 지나고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못 깨달았던 것들. 와, 이거 남들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자기 인생의 길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한순간 바뀌는지 모른다는 거. 이거 순간 바뀐 거 맞죠? 결혼 신혼 때가 좋았어요. 6개월 만에 아이를 갖고 신혼이 없어졌어요. 저는 꿈꾸는 계획은 있었어요. 남편하고 나는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3년 정도는 우리 신혼만 보내고, 우리 다 계획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신혼 생활을 꼭 하고 아기를 낳자 이렇게 말은 했잖아요. 현실이 그걸 안 따라주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너무 많이 아프고 부어 터지는 게, 아이를 갖고 있을 때보다 낳고 나서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영양결핍이라는 거 몰랐어요. 영양실조가 이렇게 뚱뚱할 때 올지도 몰랐어요. 뚱뚱한 영양실조가 있다는 것도 모를 때. 그리고 위장이 너무 나쁘니까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비싼 죽만 먹었어요. 지금처럼 본죽 같은 좋은 시스템 없었고요. 일식집에서만 죽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밥은 5,000원 시절에 죽은 25,000원이었다니까요. 맛도 없는 죽을 비싸게 먹는 시절에 살고 있다가 이런 20대를 보내면서 계속 다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를 둘을 낳았으니까. 남편은 KT에 있으면서 너무 승승장구하는 게 너무 얄미웠어요. 너무 얄미운 게, 어떻게 20대를 나랑 같이 대학 CC거든요. 대학을 멀쩡히 같이 다니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여자의 전문직은 없구나.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엄청 심했어요. 애만 키운다는 게. 근데 애를 잘 키우면은 그게 손해가 아닌데 내 인생이 없다는 걸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서 어느 날 제가 선포합니다. 일하러 나가야겠어. 남편이
어딜 가니에요? 뭐든 해야겠어. 누가 널 써준대니? 일단 내가 나가야겠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할 거니에요?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남편이 절 꼬드겨서 주식을 가리켰거든요. 부자 되자고. 전 그게 거절하다가 넘어갔어요. 부자가 될 것만 같더라고요. 전 재산 넣고 6개월 만에 전 재산 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인녀의 별명이 다 걸고 다 날리고 나 째려봤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 세상에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안 좋은 거 왜 진작 안 말하고. 막 남편을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억울해졌어요. 누가 돈을 버는 거지? 도대체 부자는 누가 되는 거야?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쪽 집안 다. 그래서 양쪽 집안이 없으니까 책에서 봤어요, 부자를. 책에서는요, 부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부자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되게 가난하구나. 우리 둘은 FM으로 살면서 모범생으로 산 건 굉장히 가난한 사고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고의 끝판왕. 그래서 저희 둘이 쳐다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살면 더 가난해진대. 더 모범적으로 살수록 더 가난해진대. 그럼 남편이 막 째려보면서 막 그랬어요. 더 가난해진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더 열심히 돈 벌어보겠대, 회사에서. 회사에 1년 더 다니면 20만 원 올라요, 연봉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올라가는 거죠. 한 2, 300 오르는 거잖아요, 연봉이. 남편이 부자 되길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데 세상에 이 말이 맞구나. 사탕을 팔면은 거지로 살고 빌딩을 팔면 부자로 산다는 말이 진짜네. 작은 거를 거래하면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작은 5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시작하다가 어차피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100억짜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빌딩 거래를 배워서 빌딩 딜러였었어요. 빌딩 딜러를 시작하면 수수료가 한 약 1억 정도 받아요. 거래를 하면. 세상에 최고의 직업을 찾았다고 너무 기뻐할 때쯤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를 이면이라고 하잖아요. 이면. 부동산의 이면이요, 잠을 못 자게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많은 법적인 요소들을 해야 되고, 이런 컨설팅을 준비를 하니까 가뜩이나 위장이 안 좋은데 음식을 잘 먹질 못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심한 불안증이 있는 게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5년 이상을 잠을 잘 못 자고 잘 못 먹는데 왜 뚱뚱해지는 거예요?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잤는데 뚱뚱했다니까요. 그 대신 철저하게 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약을 먹기 위해 밥을 먹었고, 약을 먹으려면 한 주먹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한 숟가락 먹어요. 위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밥을 한 숟가락 먹는데 무슨 영향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이 다 약골 집안이니까 아픈 사람 되게 많이 받겠죠. 그럼 아픈 사람이 많은 집안에 제일 익숙한 게 뭐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전문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안 좋으셔서 늘 봤어요. 아빠가 안 좋으시니까 늘 봤어요. 작은 아빠는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병원에 과마다 전문가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병원을 빨리 예약할 수 있는가, 저 병원을 어떻게 하면 특진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알았는데 우연찮게 허벌라이프를 만나고 나서 절망했어요. 제가 세상에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나는 방식을 배웠어? 저는 죽을 방식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만 연구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병원을 찾아다니는가 연구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죽었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난 이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그리고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건강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나는 매일 아픈 걸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 어디 아파, 죽을 것 같아, 머리가 아파, 숨이 안 쉬어져. 밤에 코는 안 걸었는데요, 숨을 이렇게 잠을 자요. 숨을 못 쉬어서.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면역이 바닥이 되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심장이 아파지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 낮 동안에 한숨을 되게 많이 쉬어요. 이렇게 막
숨을 크게 쉬는 거를 노력해야 했어요. 근데 몸이 뚱뚱하니까 허벌라이프를 뚱뚱한 걸로만 생각한 거죠. 너무 희한한 게 기운이 나는 거예요.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그럼 그렇지, 어떤 사람은 맞고 나는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첫 달에 20일 동안 1kg도 안 빠지던 몸이 열흘 만에 5kg가 빠져요. 갑자기 그동안에 봤던 사람들의 말이 갑자기 그날부터 믿어져요. 진짜였구나. 이게 막 10kg 빠지고 20kg 빠지고 이 말 하는 거 다 진짜구나. 두 번째 달 3kg, 세 번째 달 2kg를 빼면서 허벌라이프에 갑자기 신뢰가 커집니다. 아, 그래서 과학적인 제품은 체계적으로 반칙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런 거구나.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산삼도 먹다 말다 하면 효과 안 난다고. 맨날 뭘 자기가 안 하던 거니까 대충 해요, 대충. 먹다 말다 먹다 말다. 근데 그날부터는 진짜 철저히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허벌라이프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일을 할 때 그래도 나름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일을 내려놓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어렵지도 않은 이유는 어제까지는 내가 가치 있다고 느꼈는데 오늘부터 내가 가치가 바뀌었으면 그땐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LG연구소 그만둘 때 그랬죠. 디자인 일할 때도 제 결정과 상관없이 입덧하면서 못 다니게 됐죠. 부동산도 제가 사는 거를 생각하니까 부동산 생각할 때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했다간 죽겠다. 죽음이 너무 심하니까 안 아까웠어요. 연봉이 3억이었었거든요. 내년엔 조금 더 벌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그날 살아있으면 번 연봉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아무 짝이 없다는 거를 갑자기 깨닫는 순간에 그냥 미련도 없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같이 하면 제가 분명히 허벌라이프를 전 인생을 걸고 해도 못 배울 판에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는 건 그렇게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그냥 허벌라이프 할 거예요.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셨어요. 그 당시에 누트리션 클럽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맨투맨 사람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어린애, 제가 33살 때 허벌라이프 시작했거든요. 멋두머리는 저 친구가 허벌라이프를 이해도 못한 채로 한다는 것 같으시니까 얼마나 매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허벌라이프를 이해할 수 있기를.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뭘 이해했냐면 사람들이 보다 건강해지는 걸 돕는 일, 이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가요? 이 제품은 셀룰러 뉴트리션이고 영양 제품인데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지영씨 다른 데는 제품을 주면 그게 끝이잖아. 근데 허벌라이프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객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허벌라이프는 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되게 많이 뇌리에 남았어요. 아, 효과를 보여주는 게 일이구나. 이거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일이 아니구나. 제품을 주면 식탁 위에 있지 먹진 않잖아요.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제가 허벌라이프의 사랑에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인가 보다. 사람한테 굉장히 진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지한 성격이 아니면 이 일이 쉽게 질리겠구나. 근데 어릴 때부터 되게 진지했어요. 내가 뭘 이렇게 때려친다고 해서 진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진지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미래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진지하지 않아서 그만뒀다고 생각하셨어요. 계속. 그러나 너무 진지해서 계속 해봤자 뻔한데 왜 그걸 계속 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저 나름대로의 잘난 척이었어요. 부동산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기를 때 6살, 7살 때 허벌라이프를 만날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매일 가는 게 병원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만남을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윤서가. 그래서 회장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제품을 사용한 지 5일 만에 방콕에 오라는 말에 저기를 삶이 변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러 오라 그랬을 때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삶이 바뀐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사람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편이라 사람들이 변해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여러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제 주변에 없었어요.
다 삶이 나빠졌지 좋게 변화된 사람은 못 빠졌어요. 점점 더 어렵다는 말을 했고,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하는 건 드라마에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이 바뀐 사람들이 스토리가 있다. 방콕에 와서 보라 그랬을 때 남편을 데리고 여길 갑니다. 전 결정적일 때 꼭 남편을 동행해요. 왜냐면 굉장히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예리하고 비판적이 똑똑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제가 뭔가에 홀려서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말릴 거니까. 근데 남편이 여길 같이 가서 둘이서 되게 신비한 세상을 봅니다. 허벌라이프 사람들 되게 신기해. 어떻게 나라가 다 다른데 다 똑같은 말을 하지? 어떻게 제품이 도대체 뭐길래 살아났다고 말하지? 왜 변화됐다고 말하지? 그럼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두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이 창립자는 그때 돌아가셨었는데 꿈을 듣게 됩니다. 저 꿈을 되게 좋아하는 꿈쟁이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씩 전 세계인의 영양식 습관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앞장서는 이들에게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심장에 뭐가 팍 맞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꿈을 만들었지? 거기다가 그 최고의 제품을 자기가 다 만든대요. 허벌라이프에서 대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기만 하라는 거예요. 33세 저는 찾던 걸 찾은 것 같았어요. 내가 바라던 건데 이거다.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다 가르쳐 준다고 했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이라는 거를 배워야 했어요. 이 몸이었기 때문에 부어 터질 것 같고, 남편은 왜 부어 터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애는 제가 낳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사랑했는지 몸이 따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 좋은 부부고, 우리는 진짜 사진에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잘 맞죠? 뚱뚱할 때도 저희 밸런스를 맞춰줬죠. 살 빼고도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정말로 최고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를 주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허벌라이프가 뭔지 몰라도 너네들 부부를 보니까 허벌라이프는 좋은 회사 같아.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기 시작했고, 아이가 아토피로 극심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세포가 6개월 만에 새 피부로 돌아올 때, 와, 허벌라이프를 안 만났으면 나에게 어떻게 됐을까? 20살이 되면 우리 애는 딱딱하게 코끼리 껍질 같은 피부를 가질 거고, 긁어서 피날 거고, 그 20년을 끔찍했어요. 그렇게 크게 키울까봐. 근데 허벌라이프 덕분에 세포를 바꾼다는 말은 정말 감사한 말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키가 있구나. 그 딸이 커서 고3 때예요. 고3 때 공부하면서 살이 너무 포동포동 오르니까, 윤서야, 살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엄마, 나는 지금 학생이고 내가 집중하는 거는 공부해야 될 때야. 걱정하지 마. 나 대학을 붙고 나서 내가 살을 뺄 테니까 엄마가 전문가잖아. 나 빼줘. 이모들 맨날 엄마가 빼주면서 나도 못 빼주겠어. 그 말에 제가 날 믿는구나. 정말 철저히 믿는구나. 믿음은 그런 거지.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45일 만에 10kg의 감량이 쫙 일어났을 때, 허벌라이프는 과학이 맞구나. 진짜 과학적으로 빠지는구나. 지방만 쏙 빠지고 근육은 탄탄해지는 거. 이렇게 하는 결과를 통해서 허벌라이프를 다시 또 확인하게 됐어요. 과학은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린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결과가 심플하게 나오니까. 이겁니다. 허벌라이프의 과학이 세포 영양으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데 과학적 기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기적 하나 가지고 20년을 비즈니스 했어요. 이거는 허벌라이프 컨셉입니다.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건 그 어떤 영양제도 없거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삶의 질을 바꿔드리는 일을 한 건데, 이런 거 아세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저는 제가 아플 때 저희 집의 중심이 됐었어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일 때 애가 중심이 됐어요. 문제가 있는 곳이 계속 중심이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0년 넘게 폐암 말기셨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폐암으로 1인실 병실에서 10년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2채의 아파트, 저희 고모가 1채의 아파트를 팔면서 3채의 아파트를 팔아서 할아버지 병수발을 했을 때 아프면 가난해진다는 걸 무의식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이 약한 집안이니까 계속 아프겠구나. 근데 아픈데 부자가 될 방법은 없는데 나빠질 방법은 선명히 알아. 그거가 너무 괴로웠어요. 허벌라이프가 건강해진다는 말이 부자로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맞아요. 비만해지죠. 고령화가 오죠. 공공의료가 많이 필요하고 창업이 증가하는 이 메가 트렌드 시대에 허벌라이프가 솔루션의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허벌라이프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너무 멋진 비즈니스 기회가 됐어요. 저는 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직업이 끝이 안 나는 직업,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안 그만둬도 되는 거, 누가 안 내보내요. 로열티를 받고 전 세계를 다니고 상속해 줄 수 있는 이 멋진 일을 20년간 했어요. 20년 하면서 30K라는 프레지던트 팀에 도달했고, 이렇게 전 세계의 CEO들과 마이클 존슨 회장님과 30K 미팅을 하면서 회장님들, 체어맨 회장님들과 이 뭐 제품 전략 회의라든지 허벌라이프의 미래들을 같이 회의하는 멋진 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들은 현재 프로골퍼예요. 요즘에 방송에 좀 나오는데, 아들이 허벌라이프를 함께 하는 게 제가 너무 로망인데, 아들 언제 올 거야? 이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골프도 잘 하면서 유명해지면 허벌라이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명보다는 유명인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 있어요. 허벌라이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골퍼 이윤재 선수가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 딸도 허벌을 사랑하는 현재 건축학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애들 빼면 시체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잘 길러내게 하는 모든 뒷받침을 허벌라이프에서 도와주셨고, 전 세계를 보게 하는 거는 정말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 회사를 20년 다니면서 경험받게 됐어요. 매년에 한 나라 한 나라를 여행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준이 안 돼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허벌라이프가 전 세계 94개국에 나갔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70개국 이상을 보게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두바이를 처음 갔는데 미리 갈 필요도 없어요. 허벌라이프가 자꾸 데려가니까. 여기 사막 갈라 파티에서 또 놀랬습니다. 허벌라이프 스케일에. 야, 이 회사는 진짜 럭셔리의 끝판왕이다. 너무 멋있는 회사다. 한 번도 20년 동안 베케이션을 놓친 적이 없었고, 20년간 이 베케이션을 다니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허벌라이프는 꿈꾸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꿈이 커집니다. 꿈이 작은 이유는 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알게 됐을까?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걸 배우지는 못했거든요. 경험하게 됐고 알려주셨어요. 아이들이 2세들입니다. 허벌라이프 최고 직급자들의 자녀들인데, 이 상속사들, 정말 부모님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애들, 멋진 삶을 살게 해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에 리스본에서 딸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넘어와라 그랬더니 넘어온 거예요. 자녀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보자고 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두바이를 불렀어요. 또 두바이로 오라고. 제 3국에서 만나는 인생. 전 이런 삶을 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말하시는 분들께 이분들 보여주고 싶어요. 60의 허벌라이프 시작해서 70의 프레지던트가 되는 인생. 괜찮지 않나요? 70에 시작해서 80의 프레지던트가 되는 인생, 뭐 이런 거. 나는 허벌라이프를 했는데 자녀가 체어맨인, 여기 옆에 멋쟁이 파란색 옷드레스 입으신 분은 자녀가 2분 다 체어맨이세요. 너무 부러워요. 자녀가 2분이나 체어맨이세요. 너무 멋쟁이 할머니시죠. 이런 삶을 꿈꿉니다. 저도 허벌라이프의 Live Your Best Life, 최고의 삶을 사세요, 이런 거를 저희에게 매년 슬로건을 걸어줍니다. 허벌라이프는 여러분 삶의 최고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내년 2025년이 올 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된다면 진지해 보세요. 저는 2004년에 연말에 미팅을 이렇게 12월에 들으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살지 말고 허벌라이프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처음에 한 게 부동산을 문 닫는 거였어요. 부동산을 문 닫는 거를 선택했고 그 다음엔 집중했습니다. 집중하고 나서는 성장할 때까지 산만한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달려서 또 달렸거든요. 허벌라이프 오늘 고객으로 오신 분들 멤버십을 등록하시면 25% 할인을 받고 SB를 하시면 30% 할인을 받아요. 근데 최고 위치인 SP를 선택하면 도매로 제일 싸게 받는다고 했을 때 도매가 필요했어요. 저한테 35% 할인이나 받으니까.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인생 비밀이 있는 거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SP가 달리시면 허벌라이프 기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어차피 먹는 거 도매로 먹었는데 그게 비즈니스 기회까지 된다고? SP를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가 선택입니다. 근데 SP가 되시면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시고 배워보세요. 근데 이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허벌라이프가 제품을 사용한 결과를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별로 포지션이 있고, 우리 아까 그 조원수 코치님은 개팀이셨어요. 탑 개팀이셨고 저는 현재 프레지던트 팀입니다. 우리 연말에 허벌라이프의 프레지던트 사장님들이 누구신지 얼굴을 한번 보고 가셔야 되니까 앞에 일어나 주셔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허벌라이프 하기 전에 이분들이 프레젠트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멋진 사장님들로부터 다 배워줄 수 있고 아무것도 몰라도 먼저 배운 걸 나눠주시는 이 선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많이 아는 걸 남한테 무료로 주지 않아요. 근데 허벌라이프가 무료로 배웠고 무료로 주는 일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멋지게 팀으로 일하는 일이거든요. 팀을 몰랐던 저는 허벌라이프 안에서 팀을 배웠어요. 함께 일을 작고 쉬운 일을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고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능력껏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곳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내년 1월 올해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새로움이 필요하다면, 도전이 필요하다면, 삶의 도전이 필요하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저는 방콕 가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부산입니다. 부산에 여러분의 팀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함께 합류하셔서 이게 참석만 하지 마시고요, 참여해보세요. 내 삶이 저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리프토프를 개발하신 루이지 그라톤 박사님이 오셔서 영양학을 강의해 주실 거고요, 후안 미구엘 멘도자라는 이 너무 멋진 체험 클럽이 오십니다.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이 리더들이 오셔서 자기의 삶의 열정을 다 풀어놓고 가세요. 이 비싼 스토리를 정말로 여행하면서 꿈꾸게 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스토리가 나올 거고요, 어쩌면 그렇게 스펙타큘러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지도 몰라요. 거기에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콘서트도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가 와요. 콘서트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요. 윤도현 밴드 콘서트 35만 원이에요. 윤도현 밴드 티켓팅 해봐서 알아요. 35만 원짜리 35만 원 안 받으니까 콘서트 꼭 보세요. 정말 화려하고 뭐 10,000명 정도가 오는 그 관객 앞에서 하니까 본인들도 좋대요.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멋진 콘서트를 경험해 보시면서 2024년 12월을 허벌라이프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삶의 씨앗이 던져지는 한 해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